동포세계신문의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 4일 연변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이 상강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장경률 선생님과의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조선족 용어와 관련돼서 이 중국 동포를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조선족 관련돼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갖가지 이 유언비어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집중해서 소개해 드렸던 어느 조선족의 고백, 이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이 한 달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이 선거권을 부여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또 가짜 뉴스까지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한국의 그 연합뉴스라고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이 연합뉴스가 진짜 보도한 것처럼 사진하고 기사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 쪽에도 알아보고, 그리고 행안부 쪽에 알아봐서 정말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국내에 한 달 이상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 4월 15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느냐 하는 그러느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언론 방송에서 보도하는 그런 해프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누군가가 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음해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경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보수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떤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이 장경률 선생님은 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경률 선생과의 대화, 중국 조선족 장 선생과의 대화, 이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이번에 뭐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이게 한국에서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국 동포에 대한, 특히 뭐 조선족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선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몰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인식을 갖는다 그럴까?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현상들을 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봤을 때 장 선생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 용어 명칭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그 진실한 내용하고 그 핵심적인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필경 이해가 과정이 수요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전에 왜 중국 조선족이라고 해야 되냐, 왜 뭐 중국 동포라고 아예 하고 중국 조선족이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단순히 하루 이틀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아직도 긴 시간이 과정이 수요되는 이런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래서 나온 것이가 중국 동포,
제한 중국 동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동포라는 거는 과도기의 용어로는 저는 접수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 중국 조선족이라 하는 이 단계까지는 꼭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동포라는 거는 뭐 서로 해서 하지만 예. 사실 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그렇잖아요. 분명한 거고 주체가 예, 분명한 분명하지가 거는 않잖아요. 예, 주체가 분명한 거는 중국 그냥 조선족이라 두리뭉실한 예, 이름이지. 두리뭉실하고 하고 예. 이 단계에서 예. 이가 잠시 과도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간다 하면은 분명하게 그 어느 때든지 간에 한국 조선도 그렇지만 조선은 이미 접수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꼭 중국 조선족이라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나라 정부에서도 이게 승인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 서울시가 예. 이게 서울시가 이게 순화 용어라고 해서 예. 좀 이렇게 차별 용어라든가 예. 사람들에게 좀 비속어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는 이렇게 순화 용어를 이제는 이렇게 관공서에서는 예.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예.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조선어예요.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거를 예. 중국 동포로 사용하라. 예. 이 서울시에서 그래 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과도기의 용어로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왜? 네. 아직도 한국의 절대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이게 지나는 이 과도기에서는 중국 동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느 날 앞으로 10년, 20년 간 후에는 기필코 중국 조선족이라는 것을 꼭 이거 접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가 모르는 환경에서 이해를 못하는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중국 조선족이라는 그 내포 함의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심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이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내가 50년대 이후라 그러면은 예, 그렇죠. 지금 한 6, 70년? 6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조선족이라는 용어도 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 예,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는 딱 저기 네. 실제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서서 52년도에 네. 중화인민가 연면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다 중국 조선인이라 그래, 그랬어요. 조선이 뭐 한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거든요. 혼동에 썼잖아요. 예, 한동에 서다가 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면서리 중국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은 그 한계 중화 네. 나중화 중화민족이 한계 가정이다. 이리고 조선족이나 몽고족이나 위구족도 한계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계 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민족의 획분의 연계거든요. 그리고 이 자치 권리, 이 민족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도 중국 조선족이가 10만, 3만, 분명하게 있는 거는 저기 3만 5만으로 10살로 귀속됐지만 실제는 몇십만이 이런 희생을 내고 그 바꾼 이런 명칭이거든요. 조선족이라는 게가 자치 권리가. 이걸 모르고 있지. 그리고 이 자치 권리를 제일 먼저 제기하고 주장한 것이 다른 민족인 게 아니라 중국 조선족이야. 다른 민족이 위구족이고 장족이고 몽고족보다도 제일 먼저. 그리고 자치주라는 그때는 자치구인데 자치라는 이걸 우리 민족이 먼저 그 권리하고 그 구역자치법을 만들었어요. 이게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몽고족이고 장족이고 그 다음에 위구족이고 이 사람들이 후에 자치조례가 나온 게 우리 자치조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가 어느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조선족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관방 언어가 한어, 조선어, 몽고어, 위구르어, 장족, 여기서는 티베트라고 하거든. 장족 언어 이런 6개 언어의 하나예요. 중국이 전 중국에서 하는 국가 관방 언어의 하나거든. 그 다음에는 실제는 이럴 정도로 됐는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이게가 이런 내포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우선은 150년 전인데 150년 전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서 우리 민족이 그 괭이를 받고 개척해서부터
당당하고 우리 민족 언어 문자 백이동포의 민속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이런 권리를 담보하는 게가 조선족이에요. 단순히 뭐 중국 동포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깊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중국이가 우리 민족이가 거기 가서 동화돼 가지고 완전하게 그 미켜서 당하는 조선족이 한계 그런 걸 됐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가면 중국 조선족 사회에 가서 보고 거기를 개척할 때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피를 흘리고 희생을 내고 하는 이런 대가를 냈는가 하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조선족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뭐랄까 반발심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한국으로 보면 구구라고 할까 좀 이쪽 그러니까 한국사가 이제 보수 진보가 있잖아요. 크게. 근데 이제는 보수 측에서도 특히 이제는 아주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미국하게 있어야지 중국 쪽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는 반중 정서가 있으면서 그걸로 해서 이 조선족을 이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족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쉽게 해서 중국의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은 중국인이라고 하지. 사실은 한국에 나와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중국인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계속 내세우는 거라고. 거기에서 내가 김 국장님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싶은 것이가 저는 진짜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세력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꼴통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지. 그래서 실제는 그 건전한 보수, 그 중도 보수,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거나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중국하고 관계를 잘 처리하다고 잘 알아요. 오히려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그 사람 른가를 해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분들도 분명하게 중국 조선족이라고 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를테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그 포럼이가 제가 경상선을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기 많은 분들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또 중국하고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 전형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가 박시엘이 있잖아요. 이미 돌아갔지만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그 창시자이고 초대 이사장이고 한데 이분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에서 그 덩거리 외교 다 같이 포섭해서 뭔가 그 경제는 중국이고 그 안보는 뭔가 미국에 해야 한다 이런 걸 제일 처음에 주장하고 제기를 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것도 이어가신 저기 그걸 그 집안 우리 말하는 이런 많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장 선생님은 그런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진보 쪽 인사보다는 보수 측 인사들을 더 많이 접촉하시죠. 더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하고 더 많이 놀고 우리말 대는 논다고 하는데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보건대는 우리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도 그러고 언론인들도 할까 아니 당연하게 우리는 종국이겠다. 조선 측은 무조건 좋아하겠다.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건 긍정하지만은 또 일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는 부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만큼 우리 조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가 중국에 있는 저기 제한 중국 조선족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슨 좌익이고 진보 여기 편에 선다 이것도 저는 부정이거든요. 꼭 한국 사회에 와서는 우리는 제한 중국 조선족이다. 제한 중국 동포다. 이런 시각에서 절대
무턱대고 무슨 저기 그 보수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 진보 편에 서서 이게다 이런 걸 그 반대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그 동포단체에서도 그 시종적이라고 말하는 게가 그 저는 한국 정치에 너무 깊이 참여를 하지 말라. 꼭 무슨 우리는 좌파다. 그 다음에는 뭐 지난번에 그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박근혜 탄핵 거기에도 막 그 국적 안 남긴 국적이 남긴 사람들은 다른 문제지만 안 남긴 분들이 F4 비자거나 H2 비자를 가진 분들이 막 나와서 같이 시행령을 참가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당신이 그러면 국적 남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정치에 참가하지 말라고. 그거는 한국의 내정 문제이고 한국에 있는 우리 뭐 결의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 만일 경우에 한국 사회에 와서 정말 이번에처럼 중국 조선족들을 혐오라 하고 그 다음에 비하라 하고 이런 데서는 떳떳하게 인권이기 때문에 나가서 말하고 발언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와서 중국 조선족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등등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가 결코 한국 사회, 한국이 주류 사회에 뭔가 뭐 지지를 하고 주류 사회로 뭔가 적응해서 한국이 경제를 터시오고 중간에 우호를 뭔가 발전시키는 데서 보탬이 돼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지. 그 어느 세력에 붙어서 아야 우리는 뭔가 뭐 더불어민주당 편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편이다. 오늘날 와서 뭔가 뭐 통합당 거기 편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장 선생님은 뭐 보수 쪽이다, 보수 우파 쪽이다고 하는 한국인들 인사들 중에 보수 우파 쪽이다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에 뭐 진보, 좌파라 그럴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두루두루 다 만나죠. 친구들도 다 있고, 친구들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한테 강요는 아예 해요.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분들이 자기 당이나 자기 단체의 진보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열심히 듣고 또 재밌고 또 그것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참고로 하고 그럴 뿐이지 뭐 당신들이 지지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라 하나 그 뭐 계획적인 보수 그 다음에는 발전하고 저기 그 진보를 하기 위한 이런 저기 보수 성향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요. 또 그분들과도 옳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좋고 그리고 절대 그분들이 뭐 반대로 중국 반대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친중을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지중 중국은 알아야 된다. 이런 중국을 알기 위하고 중국에 하고 같이 공동에 하자는 이런 그 보수 성향의 분들에게 정말 친구답고 또 저기 잘 대해주고 또 그런 분들. 네, 장영률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대화 내용을 보시고선 중국 동포분들은 많이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한국 분들 중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도 봄에 눈이 녹듯이 서서히 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김용필의 이 동포 세계는 언제나 동포분들의 좋은 이웃과 같은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구독 버튼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이 우리 동포분들의 어떤 그런 즐거운 대화의 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의 김용필이었습니다.